확보하고 기력을 보여 네방스 총 4개월분 110호 24만원에서 59% 특별 할인 한 달 33,000원 한정 판매 마지막 찬스 서둘러 주문하세요. Next. 채널 차이나. 발달장애인 민혁씨. 이른 아침 산책을 가시나 봅니다. 아닌데요? 출근하는데요? 출발! 오늘도 힘차게 출근하는 발달장애인. 힘차게 출발! 세상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중국을 탐하다. 채널 차이나. Fifteen. 어려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공률도 올려야 되고 훨씬 더 깔끔하게 다듬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 기술만 연습하다 보면은 좀 뭔가 자연스러운 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기술들인데 지금 현재 잘 구사하지 못하는 기술들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못하는 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다시 재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연꽃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는데 보드를 돌리고 이제 몸도 이제 같이 돌고 하는 그것도 저의 약간 시그니처 기술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롱보드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올해 32살 석유진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한강공원이 회사죠. 회사자 사무실이자 네, 제 활동하는 공간이죠. 한 오후 6시부터 보드를 타기 시작해서 새벽 5시, 그러니까 아침까지 보드를 탔던 적도 있어요. 이제 저희는 밤샘 보딩이라고 하는데 새벽 내내 보드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드가 재밌어서 그랬어요. 보드가 재밌고 이제 보드 타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야식도 먹고 또 보드 타고 그냥 그런 활동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롱보드는 일반적인 스케이트보드보다 길이가 길고 라이딩에 특화된 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흔히 요즘에 유행하는 보드 위에서 롱보드 댄싱이라고 보드 위에서 스텝을 밟고 춤출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스포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취미 활동으로 무언가 활동적인 걸 시작해보자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작은 크루저 보드라고 해서 되게 작은 스케이트보드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타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타다가 그때 당시에 롱보드를 타는 동호회 모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롱보드만의 그 매력이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롱보드로 바꿔서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약간 승부욕도 좀 생겨서 더 오기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까비. 나이스. 롱보드 씬 대회에도 되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대회가 롱보드 대축제라는 행사, 롱보드 페스티벌이라는 대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스폰서부 경기에서 뭐 1등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혹은 뭐 2, 3등 했던 적도 있고 이렇게 입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네. 아픈 데는 없어? 네. 그래? 뭐 문제 있어? 저 이번에 휠을 좀 갈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휠 바꾸면 될 것 같고. 파필 반. 네. 요새 어떤 거 잘 나가요? 뭐다 이거 색깔 있는 거 새로 들어와서 이거 잘 나가고 네. 하얀 거는 계속 꾸준히 나가고 네. 얘네 지금 신상인 거죠? 신상인데 얘네가 어느 정도로 나가고 미끄러지는지 잘 모르겠어. 아, 경도가. 경도는 80인데 82? 네가 타서 또 그 다음에 네. 가르쳐줘 나한테. 아, 괜찮네요. 얘네들도 다 뭐 이렇게도 나가고 네. 이렇게 섞어서도 나가고 그래? 저는 요거 주황색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거든요. 주황색 내가 챙겨줄게. 유진이랑 인연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요. 보드 타는 동생으로 알고 지내다가 제가 이제 보드샵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 팀에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샵이나 이제 브랜드 있는 데서 잘 타는 친구들은 이제 협찬을 해줘요. 30만 원에서 막 60만 원, 80만 원까지 되는 물건들이라서 그것만 지원을 받게 돼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되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사람마다 다 타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거의 이 롱보드 댄싱 프리스타일 쪽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멋있고 스타일이 있는 친구라서 또 그게 자기 직업으로까지 발전이 돼서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돈까지 벌고 있으니까 모든 친구들이 아마 부러워할 거예요. 지금 기존에 쓰던 바퀴랑 베어링을 교체하고 이제 새 베어링과 새 휠로 갈았거든요. 바퀴만 바뀌더라도 그 주행감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스판 나가서 타보면 알겠지만 기존에 쓰던 휠은 아무래도 사용감이 있어서 좀 많이 달아있는데 새 걸로 교체하고 달리면 더 부드럽게 슝슝 나갈 수가 있죠. 저 원래 전공은 미용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겸하면서 일을 하고 부업으로 보드 강습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이 강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강습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의 비중과 보드 강습의 비중을 서서히 조금 바꿔봤어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보드 강습을 좀 더 받아서 이렇게 일을 바꿔보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되는 게 보여서 그때부터 보드 강습과 내가 보드 활동하는 거를 본업으로 한번 삼아봐야겠다. 그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세 이렇게 한번 맞춰주시고요. 옆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시고 천천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출발. 네, 왼발로 누른다. 그리고 하나, 누르면서 하나, 왼발에 누르면서 하나, 하나, 천천히 하나. 자, 누르면서 하나. 그렇죠. 누르고 하나. 그냥 보드를 접하지 못했던 그런 일반인 분들이 이제 오시면 이제 보드 대여도 해드리고 완전 기초 보드를 밀고 나가는 것부터 해서 보드에 올라타서
방향 전환하는 정도까지 기본적인 그런 수업 진행하는 게 있고요. 예전에 한 50대, 60대 정도 돼 보이시는 분께서 수업을 받으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되게 겁도 많이 내시고 어려워 하셨는데 이제 차차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간단한 이제 댄싱 동작들까지도 이제 해내셨거든요. 네. 자, 1에서 2초 정도만 이렇게 한 발로 버티기. 자, 1에서 2초 정도 살짝만 들었다가 내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라도 오른발 올려서 보드 위에 이렇게 올라타시면 안 돼요. 그러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천천히 가면서 버티기 연습해 볼게요. 그쵸? 천천히 가면서 버티기. 그쵸? 천천히 버티기. 천천히. 일단 바른 자세. 일단 넘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목표라서요. 일단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자세로 탔을 때 최대한 위험 부담이 적은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중점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처음에 다 저렇게 했었고요. 많이 넘어져 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넘어진 결과가 지금의 제 노하우가 된 것 같아요. 넘어지지 않는 방식을 이제는 아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네, 여기까지만. 원래 강사님 작년부터 인스타로 봐가지고 알았는데 보드 잘 타시고 그 대회 같은 데서 수상도 많이 하셨어가지고 저 처음에는 진짜 무서워서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타다 보니까 재밌어서 좀 속도도 내고 좀 더 욕심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보기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끝까지 오버려고. 제 고등학교 절친한 친구들은 다들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이제 이른 나이에 이제 취업을 바로 성공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저는 27살, 8살 때까지 거의 보드만 타면서 놀다시피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를 되게 많이 걱정했어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놀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잘된 성과를 좀 보여주면은 이제 오히려 지금은 친구들이 저를 되게 많이 부러워하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서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수입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게 잘 벌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건만 된다면은 뭐 계속 제가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죠. 저는 현재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강공원에서 라이딩만 하더라도 되게 바람을 가르면서 재밌게 탈 수 있고요. 보통 노을이 딱 떨어질 때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는 한 오후 7시 정도에 이제 노을 질 때 보통 그 시간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조용하게 듣는 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이렇게 깎아낼 때 그 사각사각 그 깎아지는 소리들 그런 거를 느낄 때는 또 예, 뭐 정말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죠. 계속해서 하고 싶고 예, 뭐 피곤한 것도 모르고 정말 거기에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좀 무념무상 모든 걸 떨쳐버리고 작업을 한 뒤에 뭔가 또 완성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되게 뿌듯한 그 마음들 되게 저를 매료시켜서 여기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저는 감성목수라는 공방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7년째 이어오고 있는 감성목수 대표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목일에 대한 처음 취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이제 제 카페를 시작하면서 제 카페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를 제가 직접 잘라서 뭐 공간도 만들고 뭔가 집기도 만들고 이런 걸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이거가 정말 나한테 잘 맞는 일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게 된 거죠. 이래서 감성국수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제 자신이 감성적인 사람이라 내가 내 감성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 감성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만든 것들을 좋아해 줄 거고 내가 이 원목으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처럼 이제 나무로 원목으로 뭔가를 작업한다는 것들이 일단 어쨌든 친환경적인 소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가공을 할 때 악취나 이런 속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먼지도 나고 이러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에서 나온 재료들이니까 또 좋은 나무를 쓸 때는 좋은 향도 나기도 하고요. 네. 한번 몰입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그 공정들을 마치는 데까지의 뭐 시간 개념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는 편이에요. 네. 뭐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왜 안 와요? 이렇게 하고 전화가 왔는데 시계를 보면 벌써 뭐 다음날 아침이거나 이런 때도 많고요. 모자도 써보고 되게 여러 가지 했는데요. 모자가 벗겨내질 못해요. 네. 그래서 며칠 지나면은 막 뭐 냄새나고 막 그래서 벗겨내질 못해갖고 했더니 수건하는 게 빨아서 쓰면 되니까 제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앉아야지. 앉아야지. 다운이 앉아야 공놀이 하는 거지. 야, 다운이? 다운이? 앉아. 얘들이 항상 뭐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한 번도 같이 작업을 같이 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공방에서는. 나로나. 그래서 다른 개들은 저희 이게 뭐라죠? 공방에서의 소음 같은 게 나면 막 놀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저희 애들은 항상 이거를 그냥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건지 뭐 제가 작업을 할 때 뭐 기계 소리가 크게 나거나 이래도 별 무서워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서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뭐 안에서만 일하면 답답하고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하는 일도 같이 병행해서 뭐 외부 인테리어 작업이라든지 뭐 원목으로 하는 일은 어디든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자재를 찾아서 남들과 똑같지 않은 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공방에서 할 때보다 더 어떤 새로운 순간에 이렇게 적응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목공은 계속 이런 일들은 공부를 해나가는 건데 그런 현장에서 순발력 해서 또 뭔가를 또 새로 익히고 배우고 그러니까
외부 일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더 일이 재밌어지죠. 일로와. 아롱아, 물 먹어. 아롱아, 물 먹자. 일로와, 물. 아롱아, 이제 이거 못 쓰겠다, 그치? 어? 나는 물그릇 다시 만들어야겠는데? 어? 물그릇 다시 만들까? 뭐 어차피 목공이 오리고 붙이는 작업들인지라 쉽게 하려면 엄청나게 쉬울 수도 있고요. 네. 어렵게 하려고 뭐 이렇게 뭐 몇 날 며칠 밤새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롱아, 아롱, 히야, 거이. 아롱아, 새물그릇. 우와, 딱 맞아? 개들마다 적정 높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입 대고 먹을 수 있게. 근데 그런 거는 일반적인 기성 제품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죠. 네. 우리 개 높이에 맞춰서 만든다? 왜냐면 똑같은 견종도 체구는 다 다르잖아요. 그럼 좀 더 편안하게 물 먹게. 그런 거 하나에도 만족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면 저한테 작업을 주셔서 그런 걸 만드는 거고, 이 사람한테 이런 걸 만들면 내가 정말 만족하면서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의 뭔가를 만들 때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끼고 이렇게 펼쳐서 보면 지금 보시면 거의 흔들림 자체가 거의 없는 거죠. 요런 면이 잘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부 이게 발이 터지면 안 돼요. 이게 수축이나 팽창 때문에 건조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캠핑용 우드 스탠드입니다.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거의 철제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철제에다가 나무 원목 필름만 붙어 있는 제품이었는데 캠핑 냉장고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기타 테이블로 쓸 때는 흔들거림이 많이 생겨요. 실제 음료나 뭐 술 이런 걸 넣으면 30kg가 넘게 돼요. 그래도 이런 튼튼한 제품을 만들어 주셔서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무게가 올라가도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고요. 이게 소비자들이 너무 예민해서 이게 가시 그런 오일칠 같은 것도 오일은 다 작업을 완료를 한 거고요. 샌딩은 조금 그러면 좀 더 신경 써서 샌딩 마무리만 조금만 잘해주시고 이 각 같은 거 부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을 보여주세요. 네. 한 장 한 장 일단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이거가 다 그 천인인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패브릭으로 지금 만든 패브릭에 수지 부어가지고 만든 거고요. 네, 일단 제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천연석이라서 이게 동일한 패턴이 없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좀 한 장 한 장 오셔서 이렇게 꼼꼼히 좀 보시고 그거를 이제 선별 작업을 이제 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힘든데 근데 뭐 소비자분들은 또 좋아하시겠죠. 뭐 저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원목 라인 같은 게 보이면서 제가 지금 원목 싱크대를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너무 다 그 한 톤 원목으로만 하면 좀 너무 단조로워서 돌 같은 게 이렇게 좀
콜라보식으로 이렇게 같이 붓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예, 표면은 천연석이고 얇기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리기도 하니까 이런 제품을 일단 써보셔도 괜찮고. 내가 생각한 머릿속에 그 그림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하지 않으면 또 그 자재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오기 때문에 그걸 먼저 그 자재를 보고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에도 좀 힘을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주는데 이게 어때야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건지, 어떤 모양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한테 가구로 어때야 이 사람 곁에 오래 남아있는지, 그런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서 만드는 편이고요. 힘들고 그래도 지 좋아한다는 일을 하니까 정년 없이 평생 저렇게 일을 했나 보다라는 말을 마지막에는 듣고 싶은 거죠. 저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 일을 평생 하고 만족하게 살았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인의 역사는 그 인류의 역사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사실 포도를 으깨는 순간 술이 된다는 그게 신이 내린 음료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인 한 잔을 조금씩 음미하면서 그 맛과 향을 느껴볼 때 그 행복감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와인의 전도사라고 할까요? 와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인을 알게 되고 와인의 세계로 이렇게 빠져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저 자신의 보람이라고 할까요? 저는 분당에서 작은 와인바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와인 칼럼니스트 김욱성입니다. 주로 여기는 내추럴 와인 바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최근에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내추럴 와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와인들을 주로 가지고 오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 거의 한 10,000종 이상의 와인을 마셔왔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마셔보면은 그 와인이 가지고 있는 풍미 특성들이나 혹은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포도 품종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맛과 향들이 달라지거든요. 다양한 와인들을 시음해보고 거기서 딱 우리 고객들이 괜찮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와인들을 초이스를 해서 이제 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특별히 좀 인기가 있는 내추럴 와인이 어떤 게 있나요? 요즘에는 여름이라서 확실히 그렇죠. 화이트, 스파클링, 조금 이제 레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렌지 와인. 그렇죠. 오렌지 와인. 선호하시죠. VIP 손님은 저희가 매년 이렇게 새로 리스트를 짜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VIP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그게 이제 저희 매장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는지 그 빈도랑 또 구매 이력,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액수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 VIP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시고, 김욱성 대표님은 당연히 저희 매장의 VIP 손님이십니다. 내추럴 와인은 확실히 빈티지 변하는 거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 고객들이 오렌지 와인을 그러구나. 요거 레티지아라는 와인인데 나도 이게 즐겨 마시는 와인인데 저는 이제 이전 빈티지를 마셨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더 훌륭해졌죠. 머스카 품종에 또 플로럴한 프루티함, 또 마지막에 탄닌까지 잘 느껴지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그런 오렌지 와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시면 향기에 먼저 딱 매력을 느끼고, 그게 이 라벤도 이제 굉장히 이쁘잖아요. 맞아요. 노란색이 들어가 있으면서 뭔가 솔방울에 솔방울 있는 느낌, 뭐 약간 바다의 느낌도 있고, 그래서 여름에 약간 레이블 찍어서 사진 올려도 맞아요. 되게 잘 어울려요. 어디 바다 가서도 거기 모래에 꽂아가지고 사진 하나 찍고. 김욱성 대표님은
와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너무 해박하신 그런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와인을 사러 오시면 저희가 특별히 뭐 이렇게 안내 안 해드려도 다 이렇게 잘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르죠. 일반 손님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또 대우를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시장, 다른 마켓, 다른 사람을 만나는 분들과 같이 교류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많은 정보도 취하게 되고 전체적인 트렌드나 국내에 있어서의 와인 어떤 와인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도 좀 캐치할 수 있어서 정보 교류의 어떤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뭐 이전에는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주로 일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번 정도 삼성 내에서 직장들을 좀 옮겨 다녔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특별한 경험을 한 데가 이제 신라 호텔이었습니다. 뭐 전 세계 이제 외무부 장관들 모임이나 뭐 그런 이제 축제나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반드시 또 와인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걸 많이 겪으면서 이제 좋은 와인들도 많이 마셔보고 이제 와인에 대한 눈이 뜨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시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라 호텔에서 근무를 마치고 다시 삼성물산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이제 사내 동호회를 만들어서 한 5년 동안 삼성물산의 와인 동호회 회장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뭐 우리 삼성물산 내에 이제 임원들도 굉장히 우리 회원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도 여러 번 하고 같이 와인을 마셨던 그런 즐거운 추억들이 있죠. 이 사실 와인은 향 때문에 마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코로 한 70% 마신다는 얘기가 그만큼 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와인을 처음 따르게 되면은 이렇게 스월링이라 그러죠. 이렇게 좀 돌려주면서 향이 충분히 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좀 중요한데요.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서 이제 아주 짙은 과일향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즐기는 게 이제 하나의 와인을 즐기는 하나의 큰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스월링을 하고 나서는 입에 넣고 이렇게 이제 맛과 향을 즐기는 게 중요한데요. 그 잔향들을 음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와인일수록 먹는 김 이후에도 막 20초, 30초 계속 그 향이 남아있죠. 본격적으로 이제 좀 와인에 빠져들게 되고 직접 프랑스로 가서 이제 와인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프랑스로 직접 이제 입학 신청을 하고 OIB라고 하는 OIB는 이제 와인에 관련된 국제 유엔 같은 그런 기관이죠. 거기서 운영하는 이제 석사 과정에 제가 입학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마셨던 와인 종류만 하더라도 한 4,000종 정도가 되죠. 굉장히 다양한 와인들을 마셔보고 직접 그 와인을 만드는 와인 메이커들과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직접 발로 뛰면서 많은 와이너리를 방문했던 그게 저한테는 가장 귀중한 삶 경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다 보면 이제 프랑스에서 벌써 뭐 5대, 8대 정도로 계속 와이너리를 해왔던 그런 집안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프랑스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양조가들의 아들, 딸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죠, 저희들한테.
보통 건배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와인 잔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림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 가장 깨지기 쉽기 때문에 여기를 부딪히게 되면 깨지죠. 그래서 항상 이제 와인 건배할 경우에는 약간 15도 정도 기울여서 상대방도 15도 정도 기울이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와인 쪽에 가장 두툼한 이 배 쪽을 이렇게 대면서 건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배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렇게 건배를 하는 것이 또 매너라고 합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겠네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앉읍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와인은 정말 혼자 마시서는 안 되는 게 와인은 사실 누구와 마시느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마시면 아무 맛이 없는데 이제 정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좋은 와인잔에 좋은 친구들과 마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의 속담에도 보면은 혼자 마시는 와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인생과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말은 결국은 좋은 와인일수록 친구와 함께 나눠서 마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향이 어때요? 소뇽 블랑은 뭐 워낙 자주들 마셔보니까 그죠? 색상도 약간 연한 노란색, 약간 그죠? 연한 볏짚색 비슷한 색이죠, 그죠? 짙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그 와인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다가 박사님이 올리시는 영상들이 굉장히 콘텐츠가 유익하고 정보성이 많아서 제가 또 관심 분야가 같은 방향성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구독해 오고 있었는데 와인 동아리에서도 박사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계기로 제가 박사님을 이제 모셨는데 마치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세미나도 진행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또 피노누아로 한번. 향 좋은데요? 이게 빈티지가 지금 우리가 몇 년 빈티? 2019니까 워낙 영하다. 이제.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부르고뉴도 그 기온이 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브루노 와인은 정말 신대륙급 마시는 것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빈티지도 와 18은 정말 뭐 그때 대학 동아리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강사로 오셔서 전반적인 와인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네 그러셨습니다. 되게 좋죠. 왜냐면은 박사님이 일단 알고 계신 지식이 워낙 많으시니까 저도 배워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모임에서. 와인의 세계는 워낙 뭐 크고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평생을 공부해도 다 할 수 없을 정도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루에 뭐 보통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와인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취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퇴직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뭘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늦어요. 뭔가 자기 특기를 발견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정말 어떤 제대로 된 자기 인생, 석세스풀한 그런 인생을 만드는 첩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